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의 가해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일본 기업들은 판결을 따르지 않고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와 강제동원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일본은 만주로 중국으로 침략해 들어갔습니다. 1941년에는 일본이 미국 하와이를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사람들을 조선에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조선 사람들은 가기 싫어했죠. 일본은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설득, 사기, 협박 등 온갖 방법을 쓰다가 결국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강압으로 많은 조선 사람들이 강제로 동원당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강제동원 피해를 당한 조선인은 연인원 650만여 명입니다. 해외로 동원된 사람은 117만여 명, 이 가운데 노동자는 80만여 명, 군 병력으로 37만여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해외로 동원된 노동자 80만여 명이 얼만큼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올림픽 주경기장에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80만 명은 이 주 경기장 8개를 꽉 채울 수 있는 인원이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일본에 있던 탄광, 공사장, 공장 같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병력으로 동원된 37만여 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서쪽 버마에서 동쪽으로 사이판까지, 북쪽으로는 알래스카 남부에서 남태평양 뉴기니까지 일본군이 침략한 모든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조선인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끌려갔던 것이죠.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도 아니고 책임질 것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1939년 10월에) 들어온 노동자를 조사해보니 3년 동안 35%가 도망했다. 돈이 생기면 도망가니 월급은 저금시키고 용돈은 매월 10엔 이상 주면 안 된다. 1943년 홋카이도 탄광 노무부장의 보고. 사람들은 받지 못한 월급을 포기하면서까지 도망갔습니다. 강제가 아니라면 도망갈 필요가 없었겠죠. 조선인을 동원할 때 일어나는 인질적, 약탈적 납치가 조선 민정에 미치는 악영향도 악영향이지만 동원이 곧 가계 수입의 정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많은 모양이다. 1944년 일본 내무성 공무원의 보고서. 인질적이고 약탈적인 납치로 인해 민심이 흉흉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얘기를 하길래 ILO를 불렀습니다. ILO 강제노동협약을 볼까요? 강제노동은 처벌의 위협을 받으며 강요당했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을 말한다.
예외적으로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강제노동을 할 때 최장 60일을 넘길 수 없다. 동원할 수 있는 성인 남성의 비율은 25%를 넘을 수 없다. 노동자의 건강과 주민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1930년 강제노동협약. 일본이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 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볼까요? 본건의 근로정신대원들 다수가 12세부터 16세의 어린 나이에 부모의 동의 없이 참가했고 혹은 부모의 반대를 사실상 배제했으며 이 가운데에는 어머니를 위안소로 보낸다고 협박당해서 근로정신대에 참가한 예도 있었다. 2010년 3월 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 판결. 이렇게 일본 법원도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아이들을 협박해서 동원했다고 인정했어요. (1990년대의)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일본 시민들의 지원을 받으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강제동원 피해자, 피고는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이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와 일본인 변호사, 소송을 지원하는 일본 시민들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갔지만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대부분 기각당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개인은 국제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강제동원 피해는 인정하지만 권리를 주장할 시간이 지남. 법인격이 달라져서 옛날 회사가 아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 소송에서 졌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한일협정에서 무엇을 약속했는지 한국 정부와 사법부에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에서 소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므로 강제동원도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한일협정에서 불법적인 식민 지배로 인한 인권 피해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 피해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도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제동원도 식민지배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며 경제보복을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도 국제법을 이야기하며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일협정에서 끝난 얘기를 한국이 다시 꺼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일본이 한일협정으로 다 해결했다고 하니 한일협정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일협정에서 일본 정부는 불법적인 식민지배도 강제동원 인권피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에 준 건 경제협력을 위한 독립축하금이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고 일본 국회에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일본에게 묻고 싶습니다. 군함도 등 유네스코 유산에 강제노동을 기록하기로 한 약속은 왜 안 지키고 있나요? 일본 정치인들은 왜 야스쿠니 신사에 계속 참배하나요? 일본 우익들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요? 과거에 저지른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긴 하나요? 일본 정부가 이번에도 국제법을 이야기하며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말처럼 한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는 걸까요? 국제 기준은 어떤지 먼저 ILO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조건에서 일본 민간 기업을 위해 대규모 노동자 징용이 이루어진 것은 강제노동조약 위반이라고 판단한다. 본위원회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1999년 ILO 연차 보고서. ILO는 일본에 의한 강제동원이 강제노동조약 위반이며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복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유엔은 식민주의 문제와 관련해서 더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식민주의의 고통과 피해는 물론 그 범죄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관련자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2001년 유엔 더반 선언. 마지막으로 2005년에 유엔이 발표한 피해자 권리 기본 원칙을 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정의에 다가갈 수 있도록 조사, 증거 확보, 가해자에 대한 기소 등 실효성 있는 사법적, 행정적 구제가 보장되어야 하며 피해 회복, 배상, 재발 방지 보장과 같은 적정한 구제 수단이 제공되어 피해자의 시각에서 인권 침해가 회복되어야 한다. 2005년 유엔 피해자 권리 기본 원칙. 이렇게 인류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바랍니다. 인류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식민주의와 배회주의를 극복하고 서로 타고난 자유와 존엄을 존중하며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